화이트홀 모든 것을 뱉어내는 블랙홀의 반대편, 실존할까? 모든 것을 삼키는 심연 화이트홀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 블랙홀. 화이트홀이라는 기묘하고 신비로운 천체를 탐험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그 쌍둥이 형제이자 우리에게 훨씬 더 친숙한 존재, 바로 블랙홀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화이트홀은 블랙홀의 모든 특성을 거울에 비춘 것처럼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천체입니다. 그 본질은 엄청난 질량이 극도로 작은 공간에 압축되면서 그 주변의 시공간이 무한에 가깝게 휘어져 만들어진 중력의 함정입니다. 이 중력은 너무나도 강력하여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진 빛조차도 한번 들어가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블랙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그 경계면인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이곳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으로 일방 통행만 허용되는 우주적 관문과 같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반대 방향, 즉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순간 모든 물질과 정보는 블랙홀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밀도가 무한대인 특이점을 향해 필연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블랙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수십 배 이상 무거운 별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끝없이 붕괴하는 중력 붕괴를 통해 탄생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을 통해 블랙홀의 그림자를 직접 촬영했고 중력파 관측소를 통해 블랙홀들이 충돌하고 합쳐질 때 발생하는 시공간의 떨림을 감지하는 등 그 존재를 입증할 강력한 관측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모든 것을 삼키기만 하는 정보의 싱크이자 우주의 종착역입니다. 오직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일방 통행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수학의 아름다운 대칭성을 사랑하는 물리학자들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정반대의 존재, 즉 모든 것을 뱉어내기만 하고 그 안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정보의 소스이자 우주의 시작점 같은 천체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의 끝에서 바로 화이트홀이라는 매혹적인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숨겨진 해답 수학 속에서 태어난 쌍둥이. 화이트홀은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으로 발견한 천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재 물리학자의 책상 위 순수한 수학의 세계에서 태어났습니다. 화이트홀의 기원은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장 방정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복잡한 방정식은 질량과 에너지가 주변의 시공간을 어떻게 휘게 만드는지를 설명하는 우주의 중력에 대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1916년 독일의 물리학자 카를 슈바르츠 실트는 이 어려운 방정식을 푼 최초의 엄밀한 해를 찾아냈습니다. 이 슈바르츠 실트 해는 회전하지 않고 전하도 없는 구형의 질량별 주위에 형성되는 시공간의 기하학을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는 특정 반경 슈바르츠 실트 반경 안으로 질량이 압축되면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블랙홀이 형성될 것임을 수학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물리학자들이 이 슈바르츠 실트회를 수학적으로 최대한 확장하여
그 구조를 분석한 결과 매우 기묘한 특징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장 방정식은 시간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영화 필름을 앞으로 재생하는 것과 거꾸로 재생하는 것이 모두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방정식의 해 역시 시간을 거꾸로 돌린 버전이 동등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키는 시간의 정방향해라면 이 해를 시간을 거꾸로 돌린 시간의 역방향 버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뱉어내기만 하는 존재, 즉 화이트홀이었습니다. 수학적으로 볼 때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 오직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막이라면 화이트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오직 밖으로만 나올 수 있는 막입니다. 블랙홀의 특이점이 모든 것이 귀결되는 미래의 종착점이라면 화이트홀의 특이점은 모든 것이 뒤롯된 과거의 시작점입니다. 이처럼 화이트홀은 관측이나 물리적 가설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수학적 구조 안에 내재된 완벽한 대칭적 쌍둥이로서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론 물리학자들에게 방정식이 어떤 해를 허용한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우주에 존재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탐구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상식과 얼마나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화이트홀은 그렇게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라는 자궁 속에서 블랙홀이라는 형제를 둔 채 조용히 잉태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수학적 쌍둥이가 과연 현실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화이트홀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뱉어내는 우주의 샘. 화이트홀은 그 이름처럼 블랙홀의 모든 속성을 정반대로 가진 가상의 천체입니다. 만약 블랙홀이 우주의 궁극적인 진공청소기라면 화이트홀은 모든 것을 뿜어내는 우주적 샘 또는 배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묘한 특성을 블랙홀과 비교하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대 방향의 사건의 지평선. 블랙홀의 핵심은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이 경계를 넘어가면 오직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화이트홀 역시 사건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성은 정반대입니다. 화이트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과거의 지평선 또는 반지평선이라고 불리며 이 경계는 오직 밖으로만 나올 수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치 출구 전용인 일방통행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특이점 블랙홀의 중심에는 모든 물질이 붕괴하여 릴도가 무한대가 되는 미래의 특이점이 존재합니다. 그곳은 블랙홀에 빠진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반면 화이트홀의 중심에는 과거의 특이점이 존재합니다. 이 특이점은 모든 것의 종착점이 아니라 화이트홀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비롯된 근원입니다. 즉, 과거의 어느 순간에 이 특이점으로부터 물질들이 폭발적으로 생성되어 바깥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의미합니다. 정보의 소스 블랙홀은 외부 세계의 정보를 삼키기만 하는 정보의 싱크입니다. 한 번 들어간 정보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화이트홀은 내부의 특이점으로부터 물질과 에너지를 외부 세계로 방출하기만 하는 정보의 소스입니다. 화이트홀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가 우주로 공급되는 셈입니다. 시간에 대한 관점
블랙홀이 형성되는 과정, 즉 별이 붕괴하는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과정입니다. 하지만 화이트홀은 시간을 거꾸로 돌린 해이기 때문에 그 모습은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화이트홀은 마치 폭발한 별의 파편들이 시간을 거슬러 다시 한 점으로 모여들어 별을 재구성하는 것처럼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 있는 상태가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열역학 제2법칙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요약하자면 화이트홀은 오직 물질과 에너지를 뱉어내기만 하고 그 안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으며 과거의 한 점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 블랙홀의 완벽한 시간 역전 쌍둥이입니다. 이러한 정의만 들어도 이 기묘한 천체가 왜 우리 우주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홀 근처로의 가상 여행 들어갈 수 없는 미지의 영역. 만약 우주 어딘가에 정말로 화이트홀이 존재한다면 그 근처로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떠나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을 바탕으로 가상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면 우리는 화이트홀의 기묘하고 역설적인 본질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주선이 화이트홀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 중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물질과 빛일 것입니다. 화이트홀은 이름과 달리 반드시 하얗게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빛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 편의를 겪기 때문에 오히려 붉거나 어두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주변의 물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는 달리 무언가를 격렬하게 방출하고 있는 소스라는 점입니다. 이제 당신은 우주선을 조종하여 화이트홀의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블랙홀의 경우 거대한 초질량 블랙홀이라면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순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고요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홀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이 사건의 지평선을 향해 엔진을 최대로 가동하여 돌진하면 할수록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화이트홀은 시간을 거꾸로 돌린 블랙홀과 같습니다. 블랙홀 내부에서는 모든 미래의 경로가 중심 특이점을 향하듯이 화이트홀 내부에서는 모든 과거의 경로가 중심 특이점에서부터 비롯되어 바깥으로 향합니다. 이는 즉 화이트홀 내부의 시공간 자체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바깥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빛의 속도로 화이트홀을 향해 돌진하더라도 당신이 나아가려는 공간 자체가 당신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당신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려는 연어와 같지만 그 폭포의 물살 속도가 연어의 헤엄 속도보다 더 빠른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결코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시간이 걸리게 되며 그 전에 당신의 우주선은 화이트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와 물질에 의해 파괴될 것입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당신이 화이트홀을 향해 쏘아 보낸 빌레이저조차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빛은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무한대로 커지는 청색 편의를 겪게 됩니다. 이 무한한 에너지는 시공간을 왜곡시켜
결국 화이트홀 자체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이트홀 근처로의 여행은 일방적인 거절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화이트홀은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는 영원히 닫혀있는 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이 나왔는지를 볼 수는 있지만 그 근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이트홀이 가진 근본적인 배타성입니다. 첫 번째 난관, 화이트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만들어질 수 없다. 화이트홀이 수학적으로는 아름다운 해답일지라도 그것이 실제 우주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화이트홀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화이트홀이라는 개념은 처음으로 심각한 물리적 난관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블랙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핵융합 연료를 모두 소진하면 더 이상 자신의 엄청난 무게를 지탱할 내부 압력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별은 자체 중력에 의해 순식간에 붕괴하여 자신의 질량을 수바르츠실트 반경 안으로 압축시키면서 블랙홀을 탄생시킵니다. 이는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인과적인 물리 과정입니다. 하지만 화이트홀은 블랙홀의 시간을 거꾸로 돌린 존재입니다. 따라서 화이트홀이 형성되는 과정을 상상하려면 블랙홀 형성 과정을 영화 필름처럼 거꾸로 재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주 공간에 널리 흩어져 있던 별의 잔해와 빛, 그리고 에너지가 아무런 외부 원인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을 거슬러 하나의 지점으로 정확하게 모여들어 압축된 후 완벽한 형태의 별을 재구성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는 여력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여력학 제2법칙은 고립된 개의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변한다는 우리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입니다. 커피에 우유를 떨어뜨리면 저절로 섞이지만 섞인 밀크 커피가 저절로 커피와 우유로 분리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별이 붕괴하여 블랙홀이 되는 것은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혹은 정보가 사라진 상태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화이트홀이 형성되려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것들이 저절로 모여들어 질서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엔트로피가 자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의 틀 안에서는 우주가 탄생한 이후에 어떤 물리적 과정을 통해 새롭게 화이트홀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가능성은 화이트홀이 어떤 과정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빅뱅의 순간부터 우주와 함께 원시 화이트홀의 형태로 태초부터 존재해왔다는 것입니다. 즉, 화이트홀의 과거 특이점은 바로 빅뱅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 경우 화이트홀은 우주 초기의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남겨진 일종의 화석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매우 추측에 근거한 가설일 뿐이며 왜 그런 존재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난관 단 하나의 광자에도 붕괴하는 극도의 불안정성. 설령 우리가 화이트홀이 형성될 수 없다는 첫 번째 난관을 잠시 무시하고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초부터
화이트홀이 존재해 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가상의 천체는 곧바로 두 번째, 그로 훨씬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바로 극도의 불안정성입니다. 1970년대의 연구들은 화이트홀이 수학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극도로 불안정하여 현실 우주에서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화이트홀 주변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청색편이 현상 때문입니다. 청색편이란 빛이 강한 중력장을 향해 다가갈 때 그 에너지가 증가하고 파장이 짧아지는 푸른색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중력장을 벗어날 때 에너지를 잃고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 편이와는 정반대 효과입니다. 이제 우주 공간에 화이트홀이 하나 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주는 결코 완벽하게 비어 있지 않으며 아주 희박하지만 광자빛 입자 먼지, 가스 등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중단 하나의 광자가 우연히 화이트홀을 향해 날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광자는 화이트홀의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경계면을 향해 끝없이 다가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광자는 화이트홀의 강력한 중력장 속으로 떨어지면서 엄청난 청색 편의를 겪게 됩니다.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그 에너지는 계산상 무한대에 가깝게 증폭됩니다. 즉, 아주 미미한 에너지를 가졌던 원래의 광자가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우주 전체의 질량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진 초고에너지 광자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무한한 에너지는 시공간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는 그 자체로 강력한 중력장을 형성하여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원래 모든 것을 뱉어내던 화이트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즉시 붕괴하여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으로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론에 따르면 설령 우주 초기에 화이트홀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주변에 아주 작은 먼지나 빛 한 줄기와의 상호작용만으로도 즉시 블랙홀로 변해버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화이트홀은 마치 비눗방울처럼 외부 세계의 아주 작은 접촉만으로도 터져버리는 지극히 섬세하고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이는 왜 우리가 오늘날 우주에서 수많은 블랙홀은 관측하지만 단 하나의 화이트홀도 발견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이론적 설명이 됩니다. 화이트홀은 현실 우주의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수학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이상적인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잇는 달이 아인슈타인 로젠 브리지 웜홀. 화이트홀이 불안정하고 형성될 수 없다는 물리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철학자들과 공상과학 소설가들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사로잡은 이유는 그것이 웜홀이라는 매혹적인 아이디어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웜홀은 시공간에 서로 다른 두 지점을 연결하는 지름길 통로로 성간 여행이나 시간 여행의 소재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과학적 모델이 바로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아인슈타인 로젠 브리지입니다. 193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동료 과학자 네이선 로젠과 함께 블랙홀에 대한 자신의 자응 방정식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분석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블랙홀에 전하지 않고 전하가 없는 슈바르츠 실트 블랙홀의 수학적 구조가
사실은 시공간의 두 개의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하는 다리 또는 터널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로젠 브리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한쪽 우주 또는 우리 우주의 한 지점에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널을 통과하면 반대편에는 모든 것을 뱉어내는 화이트홀의 출구가 존재합니다. 즉, 블랙홀이 시공간의 싱크라면 화이트홀은 그 싱크와 연결된 소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마치 사과의 표면에 있는 두 점을 벌레가 사과 속을 파고들어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훗날 물리학자 존 휠러에 의해 웜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시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블랙홀이 단순히 모든 것의 종착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블랙홀에 빠진 물질과 정보는 특이점에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이 웜홀을 통해 어딘가 다른 곳으로, 예를 들어 수십억 광년 떨어진 다른 은하나 혹은 완전히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다른 우주로 뿜어져 나올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블랙홀과 화이트홀은 독립적인 천체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공간 구조의 양쪽 끝을 담당하는 입구와 출구입니다. 화이트홀은 그 자체로 형성될 필요가 없습니다. 블랙홀이 형성되면 그 반대편 출구로서 화이트홀이 수학적으로 함께 존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인슈타인 로젠 브리지는 화이트홀의 존재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수학적 다리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결코 건널 수 없는 다리였던 것입니다. 건널 수 없는 다리 웜홀 여행이 불가능한 이유, 블랙홀 입구와 화이트홀 출구를 연결하는 아인슈타인-로젠 브리지, 즉 웜홀의 발견은 성간 여행과 다른 우주로의 모험이라는 인류의 오랜 꿈을 실현시켜 줄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속 연구들은 이 아름다운 수학적 구조가 실제 여행 통로로서는 전혀 기능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웜홀의 극심한 불안정성입니다. 아인슈타인-로젠 브리지는 고정된 터널이 아니라 극도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공간 구조입니다. 수학적 분석에 따르면 웜홀의 목부분은 생성되자마자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가 다시 순식간에 수축하여 닫혀버립니다. 이 수축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빛조차도 웜홀의 입구로 들어와 출구로 빠져나가기 전에 그 목 부분이 완전히 닫혀 크기점으로 변해버립니다. 즉, 만약 용감한 우주비행사가 이 웜홀을 통해 다른 우주로 여행을 시도한다면 그는 출구인 화이트홀에 도달하기는커녕 웜홀의 중앙이 붕괴하면서 생성된 특이점에 갇혀 끔찍하게 찢겨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로젠 브리지는 다리라기보다는 순식간에 열렸다가 닫히는 덫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웜홀을 안정적으로 열어둘 방법은 없을까요? 이론 물리학자들은 웜홀의 목이 중력으로 인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력에 저항하는 강력한 청력 반발력을 가진 물질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반 물질과는 완전히 다른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가상의 물질,
즉 특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특이 물질은 매우 기묘한 성질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손전등을 비추면 그 빛이 향하는 반대 방향으로 그림자가 생기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상식적인 물리 법칙을 위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양자역학의 일부 현상 카시미르 효과 등에서 아주 미세하고 순간적인 음의 에너지 영역이 존재할 수 있음이 밝혀졌지만 웜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만큼 충분한 양의 특이 물질을 모으거나 만들어내는 것은 현재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하며 어쩌면 자연 법칙 자체가 이를 금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 허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웜홀은 건널 수 없는 다리입니다. 이는 블랙홀의 반대편에 화이트홀이 존재한다는 아이디어 역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음을 의미합니다. 설령 블랙홀이 웜홀의 입구라 하더라도 그곳으로 들어간 그 무엇도 반대편 출구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웜홀을 자유롭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물리 법칙이나 미지의 물질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블랙홀 정보 역설의 해결사. 사라진 정보는 화이트홀로 나오는가? 블랙홀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세계에서는 완벽하게 이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자역학의 세계와 만나면 심각한 모순을 일으킵니다. 바로 블랙홀 정보 역설입니다. 그리고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 역설의 해결책으로 바로 화이트홀을 지목합니다. 정보 역설의 핵심은 양자역학의 가장 신성한 원리 중 하나인 정보 보존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정보는 결코 우주에서 영원히 소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물리적 과정이든 초기 상태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있다면 그 최종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역도 성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태워 재로 만들어도 원칙적으로는 그 재와 연기, 열의 모든 입자, 정보를 측정할 수 있다면 원래 책의 내용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블랙홀은 이 원칙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백과사전 한 지를 블랙홀에 던진다면 그 안에 담겨 있던 방대한 정보는 블랙홀 안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스티븐 호킹이 발견한 호킹 복사에 따르면 블랙홀은 아주 서서히 입자를 방출하며 증발하여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호킹 복사가 블랙홀에 무엇이 빠졌는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완전히 무작위적인 열복사의 형태를 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고 난 뒤 백과사전의 정보는 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우주에서 영원히 삭제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정보 역설입니다. 여기서 화이트홀이 구원투수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만 하는 종착역이 아니라 언젠가 화이트홀로 변하여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다시 뱉어내는 존재라면 어떨까요?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백과사전의 정보는 블랙홀의 특이점에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 내부의 어떤 형태로든 보존되어 있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블랙홀이 화이트홀로 전환되는 순간 그 정보가 다시 우주로 방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보는 결코 소멸하지 않고 단지 아주 긴 시간 동안 블랙홀 내부에 저장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정보 보존의 원칙은 지켜지게 됩니다. 호킹 복사는 블랙홀이 질량을 잃는 과정일 뿐
정보가 빠져나오는 주된 통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어떻게 블랙홀이 화이트홀로 전환될 수 있는가? 고전적인 일반 상대성 이론의 틀 안에서는 이러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이 전환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블랙홀의 중심 특이점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붕괴하고 새로운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양자 중력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스몰뱅 가설 감마선 폭발의 정체는 화이트홀일까? 화이트홀이 수학적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유령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천문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대담한 가설도 제기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 현상인 감마선 폭발의 일부가 사실은 아주 작은 원시 화이트홀의 폭발일 수 있다는 스몰뱅 가설입니다. 감마선 폭발은 수초에서 수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은하 전체가 평생 방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감마선 형태로 뿜어내는 격렬한 우주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긴 감마선 폭발은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죽음을 맞이하며 블랙홀을 형성할 때 발생하는 하이퍼노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짧은 감마선 폭발이나 다른 폭발 현상과 관련이 없는 특이한 감마선 신호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014년 일부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 설명되지 않는 감마선 폭발 중 하나가 혹시 화이트홀의 증거가 아닐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빅뱅 직후의 극도로 혼란스러운 초기 우주에서는 아주 작은 영역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미세한 크기의 원시 블랙홀들이 다수 생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블랙홀들은 별의 붕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빅뱅의 유산인 셈입니다. 이 원시 블랙홀들은 이후 138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자 중력 효과에 의해 서서히 화이트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시대에 이르러 이 작은 원시 화이트홀이 그 안에 갇혀있던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하며 폭발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마선 폭발로 관측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빅뱅이 거대한 화이트홀의 폭발이었다면 이 작은 감마선 폭발들은 우주 곳곳에서 일어나는 스몰뱅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가설의 가장 큰 장점은 검증 가능성에 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화이트홀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신호는 일반적인 천체물리학적 폭발별의 붕괴나 중성자별 충돌 등에서 나오는 신호와는 미묘하게 다른 특징을 가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의 파장 분포나 지속 시간 등에서 독특한 지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과거에 관측된 수많은 감마선 폭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거나 앞으로 관측될 새로운 신호들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러한 화이트홀의 지문을 찾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 관측된 GRB 130427A와 같은 일부 이례적으로 밝고 긴 감마선 폭발이 이 가설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스몰뱅 가설은 화이트홀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관측 데이터와 연결하려는 최초의 중요한 시도 중 하나입니다. 양자 중력의 상상력 블랙홀이 화이트홀로
양자 도약한다면 고전적인 일반 상대성 이론의 세계에서 블랙홀은 영원한 감옥이고 화이트홀은 존재할 수 없는 유령입니다. 하지만 블랙홀의 중심, 즉 특이점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붕괴하고 양자 중력이라는 미지의 법칙이 지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이 양자 중력의 세계에서 블랙홀이 화이트홀로 극적인 변신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루프 양자 중력 이론가인 카를로 로벨리와 할헤거드 등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루프 양자 중력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은 무한히 나눌 수 있는 연속체가 아니라 플랑크 길이라는 최소 단위의 알갱이 또는 루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이론을 블랙홀의 중력 붕괴에 적용하면 별의 물질이 무한히 작은 특이점으로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 알갱이가 더 이상 압축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양자역학적인 청력 반발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중력 붕괴를 막아냅니다. 그 결과 블랙홀의 중심에는 특이점 대신 상상할 수 없이 밀도가 높지만 유한한 크기를 가진 플랑크 별이라는 양자적 객체가 형성됩니다. 이 플랑크 별은 안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내부의 엄청난 양자 압력으로 인해 그것은 결국 폭발적으로 반동하여 자신이 삼켰던 모든 물질과 정보를 다시 바깥 우주로 뱉어내게 됩니다. 이 반동하여 폭발하는 플랑크 별의 모습이 바로 화이트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시나리오에서 화이트홀은 블랙홀과 별개의 천체가 아니라 블랙홀의 생애 마지막 단계입니다. 블랙홀은 영원히 정보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정보를 보존했다가 마침내 양자적 반동을 통해 그 정보를 다시 우주로 되돌려주는 역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별이 붕괴하여 블랙홀이 되고 중력 붕괴, 그 블랙홀이 결국 양자 효과에 의해 화이트홀로서 폭발양자 반동하는 거대한 우주적 순환이 완성됩니다. 이 블랙홀 화이트홀 전원 가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우아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특이점 문제 해결, 무한 밀도의 특이점이 유한한 플랑크 별로 대체됩니다. 정보 역설 해결 정보는 파괴되지 않고 화이트홀을 통해 다시 우주로 돌아옵니다. 화이트홀 형성, 문제 해결 화이트홀은 태초부터 존재할 필요 없이 블랙홀이 늙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아직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론 물리학의 최전선에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양자 중력이라는 새로운 물리학이 어떻게 우리의 우주관을 그리고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운명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사례 중 하나입니다. 수조년의 기다림, 블랙홀이 늙으면 화이트홀이 될까? 블랙홀이 양자 효과에 의해 결국 화이트홀로 반동하여 폭발한다는 아이디어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뒤따릅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아직까지 하늘에서 블랙홀이 화이트홀로 변하며 폭발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 그 대답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가장 기묘한 효과, 바로 중력시간 팽창에 있습니다. 중력이 극도로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매우 느리게 흐릅니다. 루프 양자 중력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의 중심에서 플랑크 별이 형성되고 반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는
그 내부의 관찰자에게는 아주 짧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블랙홀 바깥의 안전한 거리에서 이 사건을 지켜보는 외부 관찰자에게는 그 시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길게 늘어나 보이게 됩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거의 멈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블랙홀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양자적 반동이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결과는 블랙홀의 초기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성 질량 블랙홀 태양 질량의 몇 배, 이 블랙홀이 화이트홀로 전환되어 폭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우리 우주의 현재 나이 138억 년보다 훨씬 더 긴 수조년에서 수천조 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계산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현재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블랙홀들은 화이트홀로 변신하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보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단계에 있으며 그들의 극적인 최후는 까마득한 미래에나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이트홀을 관측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아주 특별한 경우, 즉 빅뱅 직후에 형성된 아주 작은 원시 블랙홀들 뿐입니다. 질량이 아주 작은 블랙홀은 그 수명이 훨씬 짧기 때문에 138억 년이라는 우주의 나이 동안 이미 화이트홀로 전환되어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살펴본 스몰뱅 가설, 즉 일부 감마선 폭발의 정체가 바로 이 원시 블랙홀이 화이트홀로 전환되는 순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의 배경입니다. 결론적으로 블랙홀이 늙어서 화이트홀이 된다는 아이디어는 왜 우리는 화이트홀을 볼 수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매우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아직 충분히 오래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이트홀이 암흑물질의 정체일 수 있을까? 우주론의 또 다른 거대한 미스터리는 바로 암흑물질의 존재입니다. 암흑물질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은하와 은하단에 강력한 중력을 작용하여 그 형태를 유지시키는 미지의 물질입니다. 우리 우주의 물질 중 약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정체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윈프나 엑시온과 같은 새로운 기본 입자들을 유력한 후보로 생각하고 있지만 수십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 암흑물질의 정체가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 온 화이트홀의 잔해일 수 있다는 매우 독창적이고 대담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설은 블랙홀이 양자 효과를 통해 화이트홀로 전환된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합니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원시 블랙홀의 형성, 빅뱅 직후, 초기 우주의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아주 작은 크기 원자보다 작은화 질량을 가진 수많은 원시 블랙홀들이 형성됩니다. 이들은 별의 붕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질량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 화이트홀 전환, 이 원시 블랙홀들은 138억 년이라는 우주의 역사 동안 서서히, 그러나 필연적으로 양자적 반동을 일으켜 화이트홀로 전환됩니다. 안정적인 잔해 질량이 아주 작은 블랙홀은 화이트홀로 전환된 후 빠르게 폭발숨을 뱅하여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질량 플랑크 질량,
약 22마이크로그램에 가까운 블랙홀의 경우 화이트홀로 전환된 후에도 폭발하지 않고 아주 작은 크기의 안정적인 잔해로 남을 수 있다는 계산 결과가 있습니다. 암흑물질의 후보, 이 안정적인 화이트홀 잔해들은 빛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고 오직 중력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또한 이들은 우주 초기에 대량으로 생성되어 현재까지 우주 전역에 널리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특성들은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암흑물질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우리가 은하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원시 화이트홀들의 구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매우 흥미롭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과연 원시 블랙홀이 암흑물질의 양을 설명할 만큼 충분히 많이 생성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화이트홀 잔해로 남는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의 가장 큰 매력은 두 개의 거대한 우주 미스터리, 즉 블랙홀 정보 역설과 암흑물질의 정체를 화이트홀이라는 단 하나의 개념으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공간은 사실 수 없이 많은 아주 오래된 블랙홀들의 유령들로 가득 차 있는 셈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을 거스르는 존재 화이트홀과 시간의 화살. 화이트홀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직관에 그토록 어긋나게 느껴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인 여력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은 바로 시간의 화살, 즉 시간이 왜 항상 과거에서 미래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지를 설명하는 물리적 근거입니다. 엔트로피는 시스템의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여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외부와 고립된 시스템의 총 엔트로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증가하거나 최소한 동일하게 유지되며 결코 자발적으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식고 방이 저절로 어질러지며 깨진 유리잔이 저절로 다시 붙지 않는 것이 모두 이 법칙의 결과입니다. 우주 전체 역시 하나의 거대한 고립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주의 총 엔트로피는 빅뱅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이제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이 엔트로피의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블랙홀은 매우 질서정연해 보이는 천체 질량, 전하, 가군동량이라는 세 가지 정보만 가짐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간 모든 것의 복잡한 정보와 구조를 파괴하여 사실상 최대의 엔트로피를 가진 존재로 여겨집니다. 별과 같은 질서 있는 구조가 붕괴하여 블랙홀이 되는 과정은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이동하는 여력학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화이트홀 반면 화이트홀은 시간을 거꾸로 돌린 블랙홀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도 정반대입니다. 화이트홀은 무질서하고 예측 불가능한 특이점으로부터 복잡한 구조를 가진 물질과 에너지를 자발적으로 뿜어냅니다. 이는 마치 재와 연기가 저절로 모여들어 다시 책이 되는 것처럼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자발적으로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전적인 관점에서 화이트홀이
우리 우주에 존재하기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우주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시간의 화살이 명백하게 지배하는 곳이며 화이트홀은 이 화살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이 화이트홀로 전환된다는 양자 중력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이 경우 엔트로피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블랙홀이 정보를 삼켜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화이트홀로 변해 그 정보를 다시 방출하며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론가들은 블랙홀과 화이트홀 그리고 주변 환경을 모두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총 엔트로피는 결코 감소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화이트홀은 단지 정보를 되돌려주는 과정일 뿐 우주 전체의 시간의 화살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화이트홀의 존재 여부는 시간의 본질, 그리고 엔트로피 법칙의 궁극적인 의미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묘한 천체는 우리에게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최종 평결 수학적 유령인가, 숨겨진 현실인가? 화이트홀은 과연 실제하는 천체일까요? 아니면 단지 수학 방정식 속에만 존재하는 아름다운 환상일까요? 현재까지의 평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 현실, 화이트홀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의 명백하고 유효한 수학적 해입니다. 이론의 구조 안에서 화이트홀은 블랙홀의 완벽한 시간 역전 쌍둥이로서 논리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물리적 문제점 하지만 이 수학적 존재가 논리적 현실로 건너오는 과정에는 심각한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형성 불가능성 현재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 하에서는 별의 붕괴와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화이트홀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극도의 불안정성 설령 태초부터 존재했더라도 외부의 아주 작은 교란빛 한 줄기만으로도 즉시 블랙홀로 붕괴해 버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력학적 문제 화이트홀은 엔트로피가 자발적으로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시간의 화살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관측 증거의 부재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블랙홀의 간접 증거를 발견했지만 화이트홀의 존재를 시사하는 그 어떤 천문학적 관측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주류 물리학자들은 고전적인 의미의 화이트홀이 우리 우주에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희망, 양자 중력.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붕괴하는 블랙홀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양자 중력이라는 새로운 물리학이 등장하며 희망의 불씨가 살아납니다. 루프 양자 중력과 같은 이론들은 블랙홀이 특이점으로 붕괴하는 대신 플랑크 별이라는 양자 상태를 거쳐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화이트홀로서 반동하고 폭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새로운 관점에서 화이트홀은 블랙홀과 독립된 천체가 아니라 블랙홀의 먼 미래의 모습이자 최후의 운명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특이점, 문제와 정보, 역설을 해결하고 심지어 일부 감마선, 폭발이나 암흑물질의 정체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는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화이트홀은 여전히
수학적 유령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유령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지식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한계와 미래의 지식양자, 중력 이론이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중요한 이정표와 같은 존재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양자 중력의 비밀을 완전히 풀어내고 더 정밀한 관측 기술을 갖게 되는 날, 이 기묘한 유령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숨겨진 우주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화이트홀에 대한 탐구는 그렇게 미연의 상태로 다음 세대의 과학자들에게 넘겨진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